안녕하세요, 김강사평가사입니다. 오늘도 성창원 세무사와 함께 재밌는 세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은 실제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합리적인 납세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오늘 정말 궁금한 주제예요. 부자들이 실제로 쓰는 절세 전략 탑7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액자산가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잖아요. 이 소득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보다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소득의 구조를 바꾼다? 가장 단적인 예가 아무래도 법인화겠죠. 법인화? 법인으로 해서 네. 개인은 법인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좀 내가 낼 수 있는 정도의 세금만 빼고 네. 나머지는 법인에다가 이제 파킹을 해놓는 그런 거기다가? 방향이 가장 기초적인.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 하는 것부터가 절세 전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시작. 가장 기초고,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나 절세 전략들은 법인이 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면서 절세하시는 사례들이 많나요? 엄청 많죠. 일단 그래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한 50% 이상 세이브가 되고요. 고소득자 기준은 연에 한 2억 이상 버시는 분들, 네. 1억만 넘어도 한 30% 정도? 세금. 네, 그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개편안 중에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있잖아요. 근데 세질 좀 거라고 봅니다. 배당 그거 개편안 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소득자들한테는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분리과세가 확대가 된다는 게. 그럼 법인 전환 같은 거 할 때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 거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인 전환을 할 때 생각보다 그냥 신설법인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영업권 평가에서 넘어간다던가 회사 구조를 어떻게 바꾼다던가 아니면 법인 하나 세울지 두 개 세울지 가족법인을 세울지 아니면 법인을 하고 개인을 또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그럼 결국에 그러면 고소득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결국 법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쵸. 사실 대안이 아니라 이제 필수고 필수다.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다. 제가 이걸 말을 하면서 약간 망설였던 게 이걸 기초적인 건데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셔가지고. 그럼 두 번째로는 증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증여는 이제 돈이 많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싸게 할 수 있을 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은 이런 증여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증여세율이 워낙 높잖아요. 네. 거의 얼마 넘어가면 그냥 50%를 그냥 뜯어가 버리니까 증여를 내가 죽기 전에 바로 하게 되면은 사전 10년은 상속세로 가산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증여세가 상속세가 이제 분할이 안 되잖아요. 태어났을 때 바로 증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좀 한 60쯤 되는데 한 예상 수명이 한 8, 90대라고 하면은 60대 10억, 그다음에 10년에 70대 30억, 80대 1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10년에 한 번씩. 분할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거죠. 네. 근데 가족 얘기한 김에 가족 전략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자들은 가족 명의를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가족 명의를 이렇게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있나요? 가족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을 가면 가장 큰 절세예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소득세법은 사람 주민번호 하나당 딸려가는 세금이라서 절세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소득세법의 가장 두 가지 골조는 사람 한 명에게 세금을 매긴다. 이거를 해외 같은 가족 단위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 합산 과세.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기초적인 거로 컨설팅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간단해야 돼요. 사람 하나당. 그다음에 과세 기간.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소득세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 그럼 과세 기간을 늘려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절세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5억을 벌면 세금 2억을 내야 되는데 2억 5천씩 배우자랑 분산해가지고 소득을 하면 세금이 한 합친 거 1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내가 혼자 내면 2억 내는 걸 둘이 2억 5천씩 쪼개면 버는 돈은 똑같은데 1억밖에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와이프를 직원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준다던가. 그쵸. 왜냐면 실제 근무를 해요. 그래서 가족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 거래처들 중에서도 A법인의 대표님은 이제 남편분이시고 B법인의 대표님은 이제 사모님이세요. 실제 그리고 업무를 하세요. 근데 절세는 엄청나게 되거든요. 사업 분리를 딱 잘 해놨죠. 그렇게 이제 인별과세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구나. 사모님이 어디 직장을 다니면서 4, 5천을 버는 게 아니 내가 세금을 절세하는 게 그거의 몇 배인데. 그러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애들도 이제 넣고 하고 하면 그쵸. 근데 그런 거 실제로 일을 하는지 조사 나오긴 하나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부지방세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네. 실제 와서 일단은 명함 수거하고요. 회사 내부의 전산망 다 체크하고요. 메일이나 카톡 내용까지 다 확인하고요. 심지어 CCTV 주차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해서 그다음에 내방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질의하고 대표님 취조하고 직원분들까지 다 임무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비용 관리 어떻게 좀 잘 하나요? 부자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부자분들의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긴 하겠지만 네. 잘 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좀 큰 거래들에 대해서는 증빙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한 50억짜리 원룸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옛날에는 되게 관행적으로 막 현금 얼마, 인력사무소 얼마 뭐 그쵸, 그쵸. 막 쪼개고 해가지고 뭐 증빙도 없어요. 요새 부자님들은 그렇게 건설 안 하세요. 요즘에 인테리어 할 때도 다 받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비용을 좀 인정받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영수증?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세금에서 현금 영수증 이 두 무조건 개입니다. 받는. 네, 이거를 못 끊는 데는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처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왜냐면 그걸 못 끊는다는 건 사업자가 없고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못한다. 서로 간에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랑 또 거래를 안 하는 게 낫죠. 네. 상속세를 오히려 생전에 설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은? 아,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전 설계라는 거는 지금 현행에 있는 법상에서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 건지를 플랜을 짜는데 그런 플랜들은 준비하는 데 5년, 6년이 걸려요. 그 5년, 6년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를 받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제 거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체크해달라. 자기 재산 다 까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현행 기준 시가로 하면 얼마고 올해 탁상감정가는 얼마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양도하고 어떠한 식으로 이거는 지금 싸졌으니까 증여하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후보다는 생전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죽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근데 상속세는 어쨌든 예측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에 폭탄을 맞는 수밖에 없어요. 회사로 치면 이제 넥슨 얘기를 좀 드리면은 넥슨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넥슨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대주주가 국세청이었어요. 주식의 반이 국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상속세를 반 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정도 부자면은 현금 막 몇백억, 몇천억을 어떻게 내요 그거를? 그쵸, 아무리 네. 그래도 현금이. 그래서 주식으로 냈어요. 아, 그냥 대납했구나. 그럼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회사가 넘어갑니다. 아, 그쵸. 네.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사전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말 나온 김에 많이 싸우나요, 형제들끼리? 저는 좀 아, 이게 봤어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떤 케이스까지 있었냐면 이제 세무사들끼리 5명 모여가지고 랩배틀 한 적도 있어요. 랩배틀 했다고요? 자녀가 한 7분 되셨어요. 근데 각자 세무사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와. 내가 신고하겠다. 네. 그래서 각자 세무사 선임을 해서 5명이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누가 할 거냐. 근데 또 세무사들끼리 싸우면서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재산 오픈하기도 싫고 너 못 믿겠다. 너가 숨겨놓은 아버지 재산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이 한 50, 60 먹으신 분들도 점잖다가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면은 재산이 너무 크면은 저는 안 싸운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벌게 미리미리 좀 확정을 좀 해야겠네요. 그런 거에 그래서 대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재산 있으신 아버님, 네. 부모님이시겠죠? 그분들이 이런 거를 결정을 해놓으시면 되게 좋잖아요. 정리 좀 해놓고 가셔야겠네. 가셔서. 미리 뭐 유언장을 써놓으신다든가 네. 신탁에다 맡겨놓으신다든가. 그 부자들은 세법이나 규제 변화에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랑 어떤 정보를 위주로 좀 보나요? 기재부 보도자료가 네. 10분 전에 나왔는데 네. 10분 후에 아시잖아요. 네. 10분 후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거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 오히려 보도 나오기 전에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제 뉴스는 다 보시고요. 뭐 한 몇백만 원짜리 리딩방이나 그런 정보 포럼. 심지어 저희가 보는 작가들 있잖아요. 부의 추월 차선. 유명 작가들이랑도 친해가지고 정보들을 바로바로 들어요. 부자들은 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 오히려 절세 기회로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상속세가 나중 가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세일 찬스다 네. 하면서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아. 배우자한테 이거를 옮겨놓는다던가 자녀한테 미리 옮겨놓는다던가. 그때의 시가에 따라서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떨어질 때는 그때 확 자산을 뿌려버리는군요. 사업이 어려울 때 아까 말씀드린 법인 전환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나 뭐 건물 같은 게 이제 뭐 한 몇십억이 깔려 있어요. 이걸 법인에 넘겼을 때 요건을 맞추면 양도세가 없지만 요건을 맞추면은 못 맞추면은 이제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네. 취득세나. 근데 시가가 낮을 때는 그 세금 세이브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뭔가 손실금이나 결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많죠. 어느 정도 사업이나 이런 규모에 오르시면은 실패도 자산입니다. 내가 A, B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뭐 10억이 났다고 쳐요. C라는 사업을 내가 새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10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단적인 예로 아까 소득세는 인별과세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10억, 여기서 마이너스 10억 하면은 그 해에 그 사람이 버는 돈은 없는 거잖아요. 아, 계속 그러면은 세금이 세이브가 되죠. 세금에 대한 세이브 효과가 소득세율이 50%라고 하면은
5억이 세이브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10억의 손실은 어차피 낼 세금 5억이 세이브된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도 자산이다. 야, 이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법인이 여기 결손 나면은 이 법인이랑 여기랑 합병해가지고 그 결손금 활용해가지고 여기 이익 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결손 났어? 근데 내후년에는 갑자기 사업 잘 될 거 나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 막 자녀한테 그 법인 주식 평가 낮게 해가지고 증여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마지막 질문 딱 하나 드리면요.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쉬운 절세 팁 하나만. 세무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세무사를 잘 만나야 네, 된다. 이거는 제가 무슨 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하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한마디라고 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